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퇴근제 사업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출퇴근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퇴근제가 인정이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문사분들 중에서 이사실무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출퇴근제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근데 18년도부터는 출퇴근제가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제로 인정이 됐었는데 18년도부터는 그 밖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께서 본인의 차량이나 아니면 버스, 지하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출퇴근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포털 사이트나 지하철 광고 이런 부분에서도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출퇴근 중에 다쳤는데 이걸 산재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회사 쪽에 말하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생기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전에 18년도 전에 출퇴근제로 인정했던 것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제였습니다. 출퇴근제 이름과 동일하게 사업주 지배관리하라는 말은 결국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보게 될 통상의 출퇴근제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종류나 개념에서 보면 마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제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통상의 출퇴근제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실제로는 통상의 출퇴근제에 대한 문의가 많고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은 명확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그 교통수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이동 중에 발생한 문제를 보면 되지만 통상의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우도 다양하고 이동하는 방법도 다양할 뿐더러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일탈이나 중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출퇴근제에 대해서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의 출퇴근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작과 끝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 혹은 퇴근 모두 다 해당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개념은 물론 집도 포함이 되지만 기숙사나 다른 주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게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업무를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나중에 출퇴근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로나 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제로 발생하면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재해자가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산재를 설명해 드리면서 언급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주, 회사의 보상을 찍어서 제출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재해자가 직접 제출을 하면 그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회사 쪽에 통보가 되면서 그 이후에 산재 사실을 인정할지 불인정할지 여부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퇴근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출퇴근제 산재 신청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이 사람의 산재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서류가 이제 통보가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서류가 보험가입자 이전 서류라고 하는데요. 보험가입자라는 것은 결국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 산재 사실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 서류를 공단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만약에
게 이제 회사 쪽에서 보고받기나 아니면 확인한 바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출퇴근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우리는 출퇴근제를 인정한다라고 인정으로 체크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사고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서류상에 산재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회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없고 근로자에게도 사실 공단에서 회사에서 이런 의견이라고 안내를 하지만 출퇴근제는 이제 회사에서도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랑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비교적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가 발생하고 한 달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통상의 출퇴근제, 즉 재해자가 직접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이나 그리고 급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출퇴근제라서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일반 산재와 동일하게 사대보험에서 휴직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산재 기간 내에 치료비 또는 급여 보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식휴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규정상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되면 그 의무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산재가 승인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평소에 받으시는 금액의 70%를 보전받게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70%를 지급받으니까 30%는 회사에서 보전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굳이 회사에서 어떤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거나 급여를 100%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회사에서 출퇴근제가 발생한 재해자에게 좀 호의적으로 은혜적인 성격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산재가 어차피 승인 날 거니까 나중에 지급받게 될 치료비나 휴업금을 우리가 미리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한 게 아닌 이상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치료비나 그리고 휴업금을 대신 지급하신 거기 때문에 추후 후에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대체 지급 청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했어야 될 금액을 회사에서 대신 지급했으니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결국 출퇴근제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사안인데요. 좀 구별하자면 사업주 지대관리하에 발생하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발생하는 산재와 다르게 통상의 출퇴근제에는 사업주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산재 건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제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직접적으로 산재보험료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통상의 출퇴근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회사 관계자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산재보험료 인정하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상의 출퇴근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근로자가 무리하게 통상의 출퇴근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출퇴근제가 안 된다는 걸 안내해 주시거나 또 반대로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제가 불인정되는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퇴근 경로상에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하면 이 경우에는 출퇴근제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탈의 예시를 보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즉 예를 들어 퇴근 중에 친구 집에 들러서 뭔가 물건을 전달하거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탈로 보고요. 그리고 중단은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퇴근을 하고 친구를 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행위들은 다 중단에 해당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통상 출퇴근과는 관계없는 사적인 재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행위인데요. 범죄 행위는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산재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있으면 산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역시나 이제 출퇴근 재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세 번째 예외가 가장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좀 쟁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일탈과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행위에 필요한 행위는 인정을 해주라라는 법이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동 중 재해만 보호가 되는데 이 말은 다음 페이지에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일상행위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출퇴근제를 인정해주라라는 내용의 법령인데요. 대신에 이동 중인 재해만 보호하라는 뜻은 마트에 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되지만 그 마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혹은 투표 중에 투표소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제 출퇴근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상에 있는 사고의 경우에만 출퇴근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사항 두 번째는 범죄 행위 중에서도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재해자의 본인만의 위법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불복종당 지침상이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충돌을 해서 100% 상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면 그 사고 사실은 음주랑 무면허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출퇴근제로 인정해주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뉴스에서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단횡단에 대해서 출퇴근제로 인정해주냐라는 내용도 어떤 뉴스에서는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출퇴근제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반대 뉴스에서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음주운전이나 그런 과실로 발생한 경우면 또 출퇴근제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행위 중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단순하게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무단횡단이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와 사고의 원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산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예시를 시행령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는 이 내용에 해당하면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7호 부분에서 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도 다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7호 때문에 출퇴근제가 인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의견 대립도 있고 항상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1호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라고 했지만 7호에 따라서 1호에 준하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이외에도 여기에 준하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항상 식사를 하고 이건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항상 퇴근을 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6호에 보시면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여기에 준하는 그런 행위는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이외에도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이동 중에 다치는 경우도 다 인정해주라라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출퇴근제에서는 좀 쟁점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출퇴근제로 인정할지 안 할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행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경찰 조사에도 보고 그게 CCTV 화면도 보면서
근로복지원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퇴근제 발생 시 사업주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제 쟁점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인정 기준을 좀 숙지하신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그 사고를 좀 알아보신다면 조금 더 출퇴근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에 좀 더 능숙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